지난 주말에 또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이 330개가 날아왔고요. 그 중에서 남한 땅의 공중으로 이제 그 목격된 것은 모두 한 80여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분들은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민간 단체인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끊임없이 대북 전단을 보내고 그리고 또 오물풍선을 받고 이 뭐 어떤 패턴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우발적 충돌이 네. 국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고 또 국지전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 국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고 또 그게 남북 간의 국가전을 넘어서 동북아의 국제전으로 비약될 가능성도 꽤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재래식 무기 간의 대결을 넘어서 핵무기 혹은 뭐 첨단 무기의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들도 너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작은 우발적인 충돌이라도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서 대하는 것이 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혹은 부분적인 집단의 어떤 그 무모한 용감성, 뭐 소신 이런 것들의 이름 아래 자칫 잘못해서 더 큰 자유를 전쟁의 참화로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왕왕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신중해야 되고 또 국가나 정부도 국민의 생명, 또 안전 이런 것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고 또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또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결의 악순환에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탈북단체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을 한편에서는 이해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큰 국가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또 실제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미 이제 그런 그 대결의 악순환 비슷한 것, 그 사이클이 시작되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과정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경찰들이 와서 이거 말리기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다. 와서 자유롭게 날리고 물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사실 그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이런 것들의 위협이 있을 때는 경찰관의 어떤 직무 집행과 관련한 법률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뭐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 하더라도 날짜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하게 하면은 더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그 정신들은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이렇게 방관하고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표현의 자유가 사회와 공공의 어떤 안녕, 질서 이런 것들을 위배할 때는 우리 헌법 정신에서도 그 부분들은 이렇게 좀 법률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표현의 자유의 이름에 숨어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방치하는 거는 저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무책임한 태도다. 이번에 자유북한 운동 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보낼 때 기자들이 언제 뿌리실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뿌린 다음에 알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쪽에서는 계속 대북 전단을 뿌리고 우리가 뭐 달러도 넣고 뭐 USB도 넣어서 K-팝을 알리고 북한의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차원에서 보내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북에서는 어쨌든 오물풍선이 이제 계속 날아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젯밤 11시 넘어서 발표한 것이죠. 삐라와 확성기를 도발을 하면 새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로 밝힌 걸로 보이는데 점점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이 기존에 이제 오물풍선을 네. 100개 보냈다면은 네. 그걸 500개 보내는 식으로 이제 수량의 네. 증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목침지뢰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강물이나 하천을 네.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바다의 조류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대비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어떤 그냥 비군사적 물리적 수단 이런 정도에서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이제 목침지뢰 같은 거는 군사적인 수단이긴 있습니다만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수단으로 총알이나 포탄에 의한 원전 타격 이런 부분들까지 온다면 그거는 국지전화될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더 이상 에스컬레이션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국을 관리하는 정세를 관리하는 이런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실제로 시도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임무 과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이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지만 별로 듣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사실상 국지전을 예상하고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대북 확성기 재개하면 원점 타격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불을 보듯 뻔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들이 일면 대중에게 설득의 어떤 논리 구조 이런 걸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기본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에 근거한 안보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그런 정신에서도 일부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형용 모순일 수도 있고 논리적인 모순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모자란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고 모자란 생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는 힘자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화, 협상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일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기 이전 단계에서 기본 평화를 깨트리는 혹은 공격에 대한 대응 이런 차원에서 힘은 필요한 것이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 협상 과정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파라 하더라도 당신들이 외교와 협상 과정으로 나서지 않으면 나는 더 많은 포탄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국방장관 같은 사람들도
그 평화를 위한 대화 협상을 계속할 것을 주문하고 네. 외교적인 어떤 수단 이런 예. 것들이 늘 동시적으로 예. 가동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네. 힘에 의한 평화에서 힘의 방점을 찍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나아가는 이런 예. 생각이 분명한 한 대화 협상 과정들은 예. 한시도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평화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 없이 그냥 힘에 의한 평화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거는 예. 좀 모자라고 예. 또 부족하고 예. 그런 그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나는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적어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그 해결 능력 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예. 것들을 뭐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오히려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네.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대화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보수적인 사람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당연히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네. 동의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죠. 더 큰 국론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마음껏 네.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식들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역발상을 하지 못하고 너무 단순하고 네. 일면적인 네. 이런 방법만 그 되풀이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정말 평화로 나가고자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네. 품게 해요. 예. 그래서 그냥 취임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예. 그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 진정한 평화엔 별 관심 없고 나는 대결만 네. 관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걱정되고 위험하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 힘에 의해서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방법이다라고 보수주의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막 갑자기 느닷없이 날아온 오물풍선 때문에 차창 유리가 깨지고 막 아이들 초등학교 운동장에 유리 파편이 튀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뭐 예. 북에서 그 오물풍선을 보내서 이렇게 군이 아닌 네. 민간인 지역에 떨어지고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 예. 이 과정 자체도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상식에 배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많은 사람들이 뭘 저렇게 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대응하나 예. 뭐 이렇게 예. 비판하고 있는 예. 점들을 북에서도 예. 오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전국 관리, 정세 관리 잘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네. 북의 그런 행동을 뭐 당연하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은 없죠. 거의 없을 예, 거라고 예, 생각하니까요. 예, 예. 그 북에서도 좀 더 이렇게 뭐 고차원적인 예. 이런 그 심리전을 할 수 있다면 뭐 하겠죠. 네.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한 수준에 있으니까 저러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보여져요. 오히려 그런 힘과 힘의 대결 이런 것들은 북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힘과 힘의 대결로 가면 사실 군사력과 군사력의 대결로 가게 될 거고, 네. 그러면은 뭐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군비 경쟁 네.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네. 북이 설사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남쪽에서 첨단 무기의 도입이나 첨단 그 군 시설, 네. 뭐 기술, 예. 뭐 이런 것에 더 많은 군비를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네. 그거는 북에게도 되게 힘든 네. 이런 그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이런 예.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북도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이 상태를 좀 이렇게 멈추고 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 예. 북에도 도움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은
이미 힘에 의한 그 평화 이런 것들은 더 말로 그렇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떤 우위의 예. 선 이런 과정으로 예. 들어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세계 국방력 6위국가 제가 봤던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2005년도에 북이 뭐 8위고 우리가 뭐 15위 정도 예. 이렇게 됐었다면 이미 지금 2022년, 23년 그치면서는 뭐 남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한 6위, 그 북이 뭐 23위에서 25위, 26위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그 통계 자료들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 힘의 그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평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옹졸한 거고요. 그 힘의 우위는 명확하게 있는 거고 핵 문제가 남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핵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과제를 중시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식 이런 거를 통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재앙적인 이런 그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힘에 의한 그 평화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사실은 더욱더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윤석열 정부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잘 알면 당연히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평화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사이클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